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을 틈타 테마주가 급등하고 악성 루머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로 같은 기간 7%대인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종목의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거나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의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생성 유포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공시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우리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21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체이스는 하느니 오늘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동원될 것이라는 논리에서입니다. 하지만 맥커리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달 금리를 아마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시장의 전망은 아직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새 전략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11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0와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 갤럭시 G 플립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수장 노태문 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제품을 설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갤럭시 S20는 최대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등 강화된 카메라 성능이 특징입니다. 또 갤럭시 G 플립은 옆으로 접는 갤럭시 폴드와 달리 위아래로 접는 조개 껍데기 형태의 폴더블 폰으로 접으면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져 휴대성이 강화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명품 패션 브랜드 톤 브라운과 협업한 프리미엄 패키지도 공개됐습니다. 권광석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내정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권광석 대표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우리금융지주에서 전략 인사 등 주요 업무를 두루 수행했고 은행의 투자 금융 업무와 해외 기업 설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글로벌 전략 추진의 최적임자라는 점이 인정받았다고 우리금융 측은 전했습니다. 권 후보는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임됩니다. 이번 은행장 선정 절차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그간 겸직해온 은행장직을 분리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OCI가 국내에서는 더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제조사이자 세계 3위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올해 1,000톤가량 생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생산량은 5,000톤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맡아 원가를 25%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공장은 오는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라인으로 일부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존의 계획대로 투자금을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펀드 판매사들에게 전달한 고객 안내문에서 환매 연기 당시의 상환 계획은 투자 신탁 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에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작성됐다며 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게 먼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임은 세계 모펀드와 관련된 자펀드 총 157개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이 가운데 2개 모펀드에 대한 회계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 회수율이 50에서 77%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달빛 조각사의 개발사를 품에 안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엑셀게임즈의 지분 53%를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셀게임즈는 바람의 나라, 니니지 등으로 유명한 송재경 대표가 설립한 중견 게임 개발사로 카카오게임즈가 2018년 8월 100억 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달빛 조각사를 함께 내놓았고 자회사 라이프 MMO는 위치 기반 기술 게임, 아키에이즈 워크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는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LG하우시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이익은 11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오너 출신 대표이사를 줄이는 대신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외부 영입 대표이사는 2015년보다 4.7%포인트 높아진 27.6%로 집계됐는데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대내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올해 들어 2차 전지 테마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2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호실적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